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저스틴 선이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다고 했으니 재미없는 퀴즈 타임. 저스틴 선이 이번 주에 트론과 관련된 빅 뉴스가 있다라고 트윗을 했죠. 어떤 내용인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미없는 글을 썼으니 이 다음 영상에 해당 글이 업데이트 됩니다. 이거 읽다가 짜증나신 분들을 위한 퀴즈 타임. 저스틴 선이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다고 했으니 재미로 한번 봐주시길. 먼저 몸풀기부터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사우디 외 이슬람 국가는 땡땡땡 기간이다. 타는 더위와 목마름이라는 뜻으로 이번에 저스틴 선이 기념으로 트윗도 날렸다. 요 며칠 두바이에 바이낸스 행사 갔다 오더니 아직 중동뽕에 허우적대는 듯하다. 앞부분에서는 문제를 낼 거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정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앞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답을 한번 맞추시면서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트론 재단이 관여한 코인 중에서 최근 튄 이 코인은 누구일까? 주봉 비트 기축 기준이다. 그러니까 BTC 차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ICO도 하고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한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작게든 크게든 같이 하락을 하는 이유가 이 BTC 기축의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관여한 코인 중에 최근 튄 코인, 이 코인은 어떤 걸까요? BTC 차트가 이렇게 삼각수렴 끝에서 위로 튀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건 무슨 코인일까? 삼각수렴 끝에 위로 튄 코인이 나왔죠. 해당 코인은 큰 삼각수렴 끝에 방향을 잡게 되겠죠. 이 코인은 어떤 걸까요? 세 번째, 이 코인은 트레이딩 뷰에서 이렇게 보인다. 먹튀한 걸까? 똑같이 땡땡땡 BTC 마켓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한 번에 하락을 했죠. 네 번째, 저스트는 트론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할까? 다섯 번째, 최근 SEC는 크립토를 이용한 각종 비즈니스 섹터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 구성 요소 중 딜러의 정의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딜러로 제일 타격을 입는 곳이 어디일까? 여섯 번째, BTT와 XCC 이 두 가지의 코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눈치채신 분들은 바로바로 아셨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 라마단. 이 몸풀기에 대한 정답은 라마단이었습니다. 저스틴이 이 뽕에 취해가지고 해피 라마단이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식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이 제한된다고 한다. 단순히 해피 라마단 한 문장일 뿐인데 이상하게 저스틴 선이 하는 행동들은 좋게 보이질 않는다. 그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첫 번째 정답은 저스트의 BTC 로그 스케일 그래프입니다. 강한 상승이 나오고 큰 삼각수렴을 한 뒤에 상방으로 방향이 나왔죠. 두 번째는 트론의 BTC 로그 스케일 그래프입니다. 트론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올랐다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최근 삼각수렴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방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게 되겠죠. 세 번째 정답은 비트토렌트가 1000분의 1개로 액면 분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 BTC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이 나온 것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 보면 뭔가 러그풀이 나온 것 같은 먹튀를 한 것 같은 그런 코인의 차트죠. 하지만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업비트 같이 그냥 코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고친 애들도 있고 바이낸스처럼 BTT 이름을 BTTC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 코인 데이터를 축적시킨 애들은 그래프가 엄청 짧은 애들도 있고 자 보세요. 일봉 차트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을 된 거죠. 열흘째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튜브처럼 거래소 데이터를 정해둔 자체 캐시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 이렇게 99.9% 떡락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 100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거래소에서는 BTT 올드라고 표현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데이터를 써서 차트가 지금 박살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저스트는 트론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할까? 정답은 트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거버넌스를 위해 사용되는 코인이다. 저스트는 트론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거버넌스 코인이다라는 거죠. 말이 좋아 거버넌스지 디파이다. 그러니까 트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거버넌스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SEC는 크립토를 이용한 각종 비즈니스 섹터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다라는데 이 내용을 계속 볼게요. 그 구성 요소 중 딜러의 정의를 명확히 하겠다라는 건데 이 딜러가
가장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딜러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슈도 한참 문제가 되었었는데 디파이 쪽을 건드리려고 하고 있다. 딜러를 재정의해서 신원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금의 출처를 밝혀서 디파이의 유동성 출처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디파이의 유동성을 제공해주던 사람들, 디파이 농사하던 사람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의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디파이에 농사를 지어놓고 코인을 받아가지고 뭐 디파이 돌려서 또 재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시세가 크게 움직이면서 청산을 당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디파이 농사를 이자를 많이 준다라는 이유로 정말 그냥 디파이 농사 에이 모르겠구나 일단은 집어넣을래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디파이 농사를 하거나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겠다. 이 사람들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가 커져서 섹터가 조져지기 전에 트론 라인업 중 저스트를 먼저 현금화하려고 택했을지 모른다. 트론 저스트 BTT 중에서 저스트를 가장 빠르게 현금화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런 이유에서죠. 디파이의 유동성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라. 그렇게 되면 디파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저스트를 빠르게 올려서 현금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BTT와 G캐시의 공통점이 뭘까? 둘 다 시장가로 매수하면 호가갭에 의한 마이너스가 극심한 코인이다. 죄송합니다. XEC는 E캐시입니다. E캐시를 제가 G캐시로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E캐시의 현재 가격은 0.119, 그런데 호가갭은 0.0001, 한 호가당 거의 1%의 호가갭을 가지고 있어서 매수하자마자 1%에 가까운 손해를 입으며 사야 한다. 그러니까 호가가 이렇게 작으면 이득도 클 수 있지만 사자마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투자도 있었어요. 1사토시 매매법이라고 해서 가격이 내려올 만큼 내려온 이런 코인들이 있었어요. 그 코인을 1사토시에 매수를 걸어 놓는 거예요. 매수를 걸어놨다가 정말 만약에 정말 걸어놓은 게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2사토시만 돼도 일단 2배를 버는 거기 때문에 1사토시가 되어 있는 잡코인들을 매수를 걸어놓는 그런 매매 방법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 재밌죠. 이렇게 액면 분할이나 또는 발행량이 워낙에 많아서 단위가 작은 코인들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TT는 그게 더 심하다. 0.0027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0.0001 한 호가당 거의 4%에 가까운 갭을 가지고 있어서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4%가 찍히는 극악의 매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마 사자마자 찍히는 마이너스에 다들 쉽게 손을 못 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호가격 뭐 4%가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죠. 4% 밑에 사면은 또 4%를 바로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한 호가에 100억씩 80억씩 호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80억이 다 체결이 돼야 내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되죠. 이게 기다려서 체결이 될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뭐 그렇게 되면 오를 일만 남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위에 있는 호가를 긁어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2천만 원을 사면 사자마자 80만 원이 마이너스 찍히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그게 쉽지 않다 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퀴즈를 내주셨는데 재밌는 내용이네요. 그죠? 트론 같은 경우도 이 BTC 차트에서 수렴의 끝에 가고 있고, 보통 이렇게 삼각 수렴이 크게 나오고 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로 튈 확률이 높죠. 그래서 트론의 가격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뭐 트론뿐만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코인들이 이렇게 수렴의 끝에 와 있는 코인들이 많은데, 이번에 상승장이 오면 이렇게 삼각 수렴이 길거나 하락을 좀 오래 한 코인들이 또 시원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빅뉴스가 있다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정확한 발표가 있으면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최신 영상과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댓글은 막아뒀지만 여러분들과 정확하고 빠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주소를 오픈해뒀어요.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경기도에 있는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천천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